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인4색 주식 고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이 또 한 번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중심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부동산과 금융 쪽으로도 좀 몰렸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또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섹터 미증시와 커플링돼서 상승했고요. 또 어제 좋았던 반도체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포스코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80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아직은 2,500선을 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쯤 2,500 회복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목요일 날 PCE 지수랑 또 GDP 발표가 있는 만큼 지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또 넷플릭스, 테슬라 실적까지 좀 발표가 되면서 사실 관망 심리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지금 단기 반등 한 3, 4일 정도 했죠. 그리고 나서 잠시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주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코스피를 우리가 개스피라고 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11월, 12월, 1월 달까지 시장이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대한민국 시장은 고가는커녕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1월 말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3월까지 종합지표수 1000포인트가 증발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지금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합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장은 못 따라간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은 당연히 없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딱 3개밖에 없는 나라예요. 첫 번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요.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있고요. 현대차 있습니다. 이 3개 외에는 외국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말고 다른 쪽으로 계속 논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현대차도 실적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까보고 놓으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 시장 점유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대만과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쌈박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자냐 투자처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을 여러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상황은 현재 아니다라는 얘기이고요. 미국이 올라가는 건 미국 주식이고 우리가 추세장을 매매할 건 미국 주식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닌 장에서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조정 시에 매수했다가 단기 반등 나오면 팔아먹었다가 현재 올 상반기는 1월, 2월, 3월까지는 그래야 되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시장을 우리가 바닥에서 싸게 담고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3, 4, 5월 달이 저는 올해 우리 연초에 가장 최바닥권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여러분 무리한 매매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단기 반등이 지금 3, 4일가량 나와주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만큼 크게 따라와주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중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수급이 떨어지면서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좀 움츠려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또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미국의 추세를 좀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섹터, 또 좋은 섹터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반도체 하나만 들었다 놨다 해도 지수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매번 매력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앵커님, 만약에 네. 핸드폰 한 대를 우리가 사는데 요새 100만 원, 150만 원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비싸요. 굉장히 네네. 비쌉니다. 그런데 핸드폰 값이 만약에 1,000만 원 하면 사실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1억이면요? 못 살 것 같습니다. 안 살 것 같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이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만 원, 150만 원도 비싸지만 살 수 있는 가격인데 200대고 300대고 500대고 1000대면 안 산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반도체라는 게 분명히 매력적이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얘가 가격 대비 우리나라가 계속 수급이 성장하고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는 비메모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 역할만 하는 거 우리가 뭐 보통 그런 것들 외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기억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연산 작용까지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연산 작용까지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못 만들어요. 예. 이제 막 뭐 열심히 애쓸게요, 노력할게요지 이걸 상용화시킬 수가 없는데 얘가 대만의 TSMC는 그걸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단순 기억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기억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연산, 생각하고 작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중국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대만을 우리가 열심히 챙겨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에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걔는 연산작용이 가능한 반도체를 만드는 걸로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그거는 조금 할 줄 알까 뭘까 하고요. 저장장치 역할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큰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반도체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유망하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기에 좋은 섹터냐라고 물을 때 조금 떨어지면은 저가 메리트 생길 때 샀다가 올라와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빌빌거리면 털고 나가고 다시 떨어지면 저점 확인하고 샀다가 직전 고점 부근에서 탄력이 둔화되면 털고 나가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단타를 치지 않으면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대세 상승장 오거든요. 그때만 유효한 것이지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현재 저는 대세 상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섹터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메모리 자체가 연산작용을 하지 못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TSMC한테 살짝 기술적으로 조금은 밀려있는 상태다라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성장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연산작용이 가능한 반도체는 삼성전자 말고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살짝 유망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반도체 섹터 투자를 하실 때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직전 고점까지 그 위를 뚫지 못해준다면 그 부분에서 좀 털고 나오시는 부분이 가장 맞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반도체는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으로도 아무래도 수급이 또 몰렸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동차 쪽은 조금 더 반도체보다는 유망할까요? 예. 뭐냐면 그 반도체가 유망하냐 안 유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느냐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핸드폰 하나에 100만 원, 150만 원일 때는 적정가인데 얘가 와 오늘 특가 50만 원 무조건 사야죠. 그죠? 30만 원 아싸 사야지. 이거는 100개라도 쟁여놓으면은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지면 메리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섹터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자동차는 밑에 지금 이게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ETF인데요. 저는 참고적으로
개별 종목을 잘 사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 잘 사지 않고 주로 ETF를 많이 거래하는데 왜냐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얘가 지금 10월 말에 저점을 찍을 때 16,300원 찍었는데 고점이 19,000원까지 12월 말에 찍고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부터 자동차 저가 메리트 있으니까 반등 단기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7,500원 밑에서 받아서 오늘 1.8% 상승했습니다. 아마 얘가 조금 더 올라오는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긴 호흡보다는 바닥에서 한 7%에서 12%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이미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고점을 통과해서 직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 돌파 매매가 가능하면서 시장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흐름에서는 이거 사도 될까? 잠깐 머뭇거려지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자동차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반도체 쪽보다는 조정이 조금 더 많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한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살펴주셨고요. 개별 종목은 현재 사지 않고 또 ETF 쪽으로 많이 매매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로 바로 스캔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 6679 누르시고 링크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포맨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첫날이니까 시장 전반에 관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형주 주식하고 ETF 위주로만 거래하고 개별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3개 정도 외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통뼈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종목 한 종목 아십니까? 아이폰 만드는 회사. 애플 한 종목이요. 우리나라 시총 상위 전체 2,400여 개의 종목을 다 합쳐도 더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애플 하나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대한민국 시장 전체를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글쎄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내가 안정적으로 얘는 괜찮아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좀 든다라고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습니다. 아마 크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 개별 종목을 잘 하시는 분들, 중소형 종목 잘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리스크가 싫고요. 간밤에 갑자기 뭐 유상증자래 때, 무상증자래 때, 뭐해 때라는 얘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개별 종목이 아닌 대형주와 ETF 위주로만 거래한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원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은요, 기본적으로 쌍바닥과 다중바닥을 많이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시장이 이렇게 시세를 줘요. 눌림목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전 1번 바닥보다 2번 바닥이 조금 높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식의 매매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 종목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대형주하고 ETF에서는 섹터별 ETF는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다? 이 눌림 시에 다중바닥 형식이 확인될 때 매수를 하는 편이고 이걸 이탈하면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얘 이탈한다 그러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손절폭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올 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박스장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 살짝 넘었다 무너지거나 살짝 못 미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올라오면은 그냥 차익 실현하고 저는 보통 끝을 내는 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계속해서 길게 끌고 가는 매매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시장에 대해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실전 매매 핵심은 저는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할 때 이 자리에서 이길 확률이 최소한 80~90%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대형주와 ETF는요. 기대 목표 수익을 얼마쯤 잡으시면 되냐면 한 10%에서 20%쯤 우리가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어떤 장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와 섹터별 ETF 위주로 거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인출하는 사람이 있고 인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한 1억 갖고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 저점에서 시작하니까 수익금이 늘 거 아닙니까? 1억 2천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금야금 올라가서 고점이 됩니다. 그럼 난 뭐예요? 팔고 나서 다시 살 때는 처음 1억 샀던 게 2억이 돼서 2억 원어치 삽니다. 무너지게 되면 2억 원어치 손해가 나요. 그러면 나는 다시 리셋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서 야금야금 올라가서 1억 5천 되고 1억 7천 됩니다. 또 시장이 하락을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정 투자 금액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복리로 내가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지 않다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익이 나면 이익 금액을 계속해서 출금하시고 뭐 하냐면 주기적으로 뭐 한다? 내가 하락장일 때만 장 많이 빠졌다. 그때만 난 뭐 한다? 이익금을 여러분 꺼내가지고 자 하락장에서 물량을 배팅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익금 1,000만 원 빼놓고 2,000만 원 빼놓고 3,000만 원 빼놨다가 1억 갖고 계속 운영하다가 내가 정말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때 이 자금을 꺼내서 나는 더 많은 배팅을 해서 올라가면서 수익이 늘어나야지 돈이 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주식에서 왜 돈을 못 버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배팅을 일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량 배팅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자리에서는 비중 배팅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비중이 좋은 구간에서만 수익을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기다려서 매매하고 대형주 ETF 중심으로 잃지 않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만 여러분 약속합시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자를 여러분 적금을 하나 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연초에 예금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연말이 되면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이 보통 우리는 쉬는 날이잖아요. 증권시장이 쉬니까 제가 유일하게 평일에 하루 은행 갈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에 들었다가 그날에 만기가 돼 찾으러 가는데요. 예금을 들어보니까 보통 3%에서 3.5% 정도 1년짜리 예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자금을 분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자금을 다 갖다 배팅하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하락장에 저도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저도 1년 동안 내가 벌어놨던 거를 나 올해는 이것만 갖고 운영해야지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저축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3%에서 3.5% 1년짜리 예금 이자를 받는다고 계산할 때 15.4%의 예금 이자를 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월 3%의 수익을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은행 이자의 12배를 벌 수 있습니다. 연간 얼마야? 36%가 되고요. 내가 월간 5%만 수익을 내더라도 연 6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의 20배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과연 목표가 얼마나 되십니까? 많이 벌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보면 상담을 하고 주식 상담 맨날 해보잖아요. 그러면 왜 저분들은 맨날 돈을 잃을까라고 생각할 때 안정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한번 팔고 났으면 또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좀 더 갈 것 같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들어갔다 물리고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매매는 어떤 식이냐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수하고요. 두 달 가야 한 두세 번, 서너 번밖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 시황을 드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기준으로 상방을 볼지 하방을 볼지 어떤 대응을 할지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부터 무슨 얘기했냐면 최근에 지난주부터 떨어질 때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ETF, 자동차 종목들 위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거의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차익 실현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동차를 사면 좋겠다. 그리고 ETF를 사되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지금 올라가는 건 올라는 갈 텐데 단기 반등일 것 같고 세게 갈 것 같지 못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심심한 톡방입니다. 그런데 손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매매를 주로 하냐면 산업 섹터별 ETF와 대형주의 순환매를 합니다. 자, 첫 번째 ETF의 가장 큰 장점은요. 거래세가 없어요. 우리가 거래세는 내가 증권거래세 한 번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원 가지고 사고 팔면은 통상적으로 얼마쯤 내게 되냐면 한 28만 원, 30만 원 가량의 거래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만 원에 샀다가 만 원에 본전에만 나와도 28만 원, 30만 원 거기다 증권 수수료까지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한 34, 5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번만 샀다 팔았다 본전에만 해도 난 한 달에 6, 700만 원의 돈이 날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6, 700만 원이면요. 1년이면 한 7천만 원 가량을 정부에다가 세금을 헌납합니다. 애국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런 애국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훨씬 수익이 좋고 승률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ETF는 우리가 사고 팔고 하더라도 세금에서 굉장히 이 연간 7천만 원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매력이 아닐까. 내가 7천만 원 못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거래 수수료만 몇만 원 내는 1억 정도 할 때 보통 증권사마다 다릅니다만 제 경우 한 4, 5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1억 갖고 샀다 팔았다 본전에 하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증권사 수수료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증권 거래세 안 나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굳이 개별 종목 가지고 대단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지양하자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해당 섹터가 상승하게 되면 개별 종목이 못 가도 그 섹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안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반도체 살 건데 삼성전자 살 거냐, SK 하이닉스 살 거냐, 리누공업 살 거냐, DB하이텍 살 거냐, 뭐 ENF 테크놀로지 살 거냐, 내가 뭐 살 거냐, 개별 종목 중에 대장주 살 거냐, 중소형 살 거냐, 그거 고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리누공업 샀는데 얘 안 가고 갑자기 저기 한미반도체만 올라가 버리면 성질 나잖아요. SK 하이닉스 샀는데 삼성전자만 가고 하이닉스 얼마 못 가고 계속 박스권에 놀아요. 굉장히 성질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여러분 그럴 능력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반도체 섹터가 충분히 저점이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바라볼 때는 주로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를 삽니다. 자동차 섹터가 올라갈 것 같은데 현대차 샀더니 기아가 더 날아가고 갑자기 부품주 모비스 샀더니 위아가 더 가버리고 만도가 더 가버리면 성질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해당 섹터, 자동차 섹터 혹은 반도체 섹터 얘가 상승하면 개별 종목 안 사도 나는 그 섹터가 올라가는 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아시죠?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고. 그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죽거들랑 니네들 주식 사지 말고 뭐 해라? 우리가 ETF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40년간, 50년간 그분이 연간 평균 수익률이 20%에서 25%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ETF 가지고 연간 20%, 25%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안 되냐면 비중 조절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분은 복리로 한 거예요. 자금을 계속 풀베팅으로 복리하면서 벌었기 때문에 전 세계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걸 베팅해서 계속 복리로 불려가실 만한 배짱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 자금 가지고 내가 그 돈 벌면 수익금 빼고 그렇게 해서 매년 얼마의 수익을 내고 수익률을 얼마를 맞춰가고 그러다가 좀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금액을 좀 늘려가고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으면 금액을 줄여가는 형식의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복리로 갔으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겠지만 복리로 가는 것이 사실상 복리를 깨지는 사람 봐도 복리로 꾸준히 10년, 20년 버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좋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한계치를 인정한다면 그런 손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복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단리로 계속해서 이익을 빼가는 과정이 빼야 내 돈이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회피하고 차트만 가지고 시세 잡는 게 굉장히 편안하다는 걸 여러분께 장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매매가 왜 좀 괜찮냐? 그럼 ETF는 어떻게 매매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에 요 자리로 여러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사전 교육을 먼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한 3,0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만 강의 들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받으시고 투자자 사전교육 코드를 내가 다운받으시면 코드가 나와요.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여러분 사용하신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요 ETF, ETN을 주식 계좌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하는지 알겠어 라고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섹터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락장에서는 시초가 단타 관심주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림 주는 종목 위주로 거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락장을 만나잖아요. 올라갔다가 눌린 줄 알았더니 이게 무너져서 꺾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오히려 상승 중에 눌림목을 주는 종목은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로 볼 때 상승장이다,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다라고 볼 때는 눌림목 줄 때 싸게 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훨씬 좋지만 하락장에는 뭐냐면 당일날 수급이 좋은 종목만 거래해가지고 아침에 시초가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빵 팔고서 보통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수익이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목을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초가 단타 관심주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초가에 시작하고 나서 5분 이내에 시초가를 붕괴하지 않고 지지할 때 그때 3%에서 7% 정도 당일 수익을 끝냅니다. 또한 붕괴했던 시가가 회복됐을 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에 만약에 시작하고 5분 내에 시가가 무너지면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회복할 때만 삽니다. 오버도 없고요. 오후 매매 없습니다. 당일 매매로 종결하고요. 가끔 상한가로 들어갈 때만 다음 날까지 끌고 가서 다음 날 오전에 팔고 나갑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초가 단타 관심주 중에 하락장 때 제가 하락장에 주로 거래했던 건데 얘는 작년 11월 11일에 거래했던 종목 중에 위더스약이라는 종목하고요. 두 번째 ADM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이 종목에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차트가 일봉 차트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차트가 5분봉 차트입니다. 자, 위치 파악되셨죠?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매집봉은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쭉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밀고 내려와요. 쭉 올라갔다 꼬리 되게 길게 달고 이렇게 밀고 내려와요. 이걸 뭐 하냐면 세력 입장에서 쭉 올라가다 쭉 올려, 개인들이 따라와, 얼레 개인 따라 붙네, 패버려. 밀어버립니다. 자, 또 쭉 올려요. 보니까 개인이 따라붙네, 팔아버리면서 밀어버려요. 그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얼마나 따라붙는지 확인하고 나서 미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그러면 이 매물대가 많은 공간 안에서 내가 매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매물을 돌파할 때, 예를 들면 일봉에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왜 매수를 했냐면 이때 11월 때 하락장이었잖아요. 9월 19일부터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나와서 계속 시장 빠진다고 인버스 몰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0월 말까지 밀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때 뭐 했냐면 수급이 좋은 종목만 봤어요. 시초가 예상치 결과가 앞전 저항이 되는 가격을, 자 보세요. 얘가 쭉 갖다 밀어버리면서 윗꼬리 단자리, 쭉 갖다 밀어버리면서 윗꼬리 단자리. 근데 이 윗꼬리 단자리를 시초가의 갭으로 돌파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통상 적게 가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잘 가면 상한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종목을 시가부터 매수했더니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자, 7% ADM 코리아 수익 실현, 여기 여러분 나오시나요? 톡방에 수익 인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인데요.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얘가 이렇게 밀었다가 눌러버리고 밀었다가 눌러버려서 굉장히 괴롭히다가 상한가 한번 나오고 다음날 상한가 뜨면서 이 앞전 저항대를 그대로 시가에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시가에 매수하자마자 쭉 치고 올라가면서 얘도 5.41%의 차익을 냅니다. 이게 우리가 하락장에서 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매는 어떤 매매냐면 선수들 매매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 못합니다. 왜? 시가에 바로 판단하고 사야 되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불러요. 회의하자고. 그러면 부장님 왜 이러면 난 뭐 한다고? 단타 치고 들어갈게요. 미친 거죠. 그죠?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 사장님 잠깐만요. 10시 이후에 단타 치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매매는 내가 전업 투자자이거나 내가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만 하락장의 단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매매가 훨씬 더 좋으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섹터별 ETF 순환매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강의의 본론은 이것입니다. 자, 섹터별 순환매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 시세의 타점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쭉 흐름만 한번 살펴드리고 첫날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시장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한번 맥점을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 ETF의 순환매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미국 달러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할 때가 우리가 9월 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달러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달러가 꺾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반대로 달러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지수의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2월 28일까지 올랐고 1월 2일 날 최고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자동차 모든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전량 차익 실현 다 현금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1월 2일 날 시초가에 인버스 배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간 주가는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인버스 배팅을 할 때 제 근거가 뭐였냐면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이제 거의 고점을 찍고 슬슬 오늘장입니다.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슬슬 반등을 시도해 보는데, 달러가 확실하게 꺾여버리면 대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왜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냐면 달러가 아직까지 완전히 꺾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간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우리가 여기 10월 말에 저점에서 14,0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 집중 매수해가지고 12월 말에 19,000원 찍던 날에 다 팔았습니다. 1월 2일 날 시초가의 전량 남아있던 거 분할 청산 이렇게 하고 오면서 다 팔았고요. 이후에 여기서 인버스 꺾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추세 상승일지 단기 반등일지가 지금 현재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위치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그럼 인버스를 바라보실게요.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인버스 ETF는 25267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부터 1월 2일 날 시초가부터 사가지고 21,450원이었는데 2,145원이었는데 2,200원 아래서 받고 쭉 올라와서 2,600원, 2,700원 부근에서 팔자라고 해서 다 팔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인버스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번 주와 다음 주 구간 안에 이렇게 다시 돌면서 인버스가 치고 넘어가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바닥을 팰 거냐 아니면 인버스가 꺾이면서 시장이 치고 올라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박스권 대응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내가 정확히 인지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주도 섹터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수총이 제일 높은 것이 뭐다? 반도체다. 반도체 섹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반도체에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은지 고르기 어렵다면 앞으로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 여러분 종목 코드 메모하십시오. 091160입니다. 제가 아마 죽는 날까지 주식을 할 것 같은데 죽기 전까지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반도체를 거래할 때 개별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요 091 반도체 살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091160 코덱스 반도체 ETF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종목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4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DBI텍이라든가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종부터 주도 섹터까지 한 10개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목들 중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한미반도체 올랐는데 TCK 떨어지고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오를 만한 자리에서 주로 시장의 대상승 영역 안에서 우리가 여기 10월 말에 잡아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팔아먹듯이 자, 근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한 23%, 24% 됩니다. 그래서 ETF와 대형주는요, 바닥 잡아서 10%에서 20% 먹는 게 목표치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애게 꼴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중을 얼마를 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사는 ETF는 한 달, 두 달 걸려서 한 번씩밖에 매매 기회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드리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비중이 보통 20%에서 50%까지 들어갑니다. 한 종목당.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20% 밑으로 들어간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정감 있게 내가 물량을 배팅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끔 제가 여러분 방송이기 때문에 풀 배팅 몰빵이라는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화면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께 우리끼리 그냥 제가 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하나의 은어입니다. 한 50% 이상 배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풀 배팅에 준하는 거예요. 70% 그러면 풀 배팅이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나름의 힌트를 드립니다. 판단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 책임져야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중을 50, 70%씩 얘기할 때는 거의 비중을 가용 현금에서 풀로 승부 한번 거셔라라고 이야기를 가끔씩 드립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렇게 비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돈을 훨씬 많이 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이 하락할 때는 저는 어떻게 사냐면 그냥 인버스를 사지 종목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 반도체 섹터가 이 앞전 고점 지금 근처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살 자리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고점을 뚫어버린지 확인하고 사야지 지금 사기에는 신규 매수에는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차트 위치로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덱스 자동차를 보시는데 제가 어제부터 자동차를 저점 매수해보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와 치고 올라가는 10월 말에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을 30%, 50% 채우라고 이야기했던 자리인데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단기 반등을 한번 시도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키 맞추기 하면서 단기 바닥권을 맞춰놓고 있었거든요. 그럼 얘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시장이 반등을 좀 세게 한다고 본다면 주도로 좀 힘을 받을 놈은 아마 자동차가 아닐까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저께 얼마에 샀냐면 17,500원 밑에서 조정 나올 때 어제 오늘 조금 시가 밑에서 천천히 담아갈게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지금 1.8 오늘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도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많이들 물려 계시죠. 제가 작년에 여름에 거의 역사를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에 1월, 2월, 3월 달에 살 거 없으면 2차 전지 사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작년 1월 첫 주에 서울경제TV에 데뷔했거든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살 거 없으면 이거 사라 종목 상담마다 물리신 분들 2차 전지 갈아타라고 계속 소리 질렀다가 여름쯤은 뭐 팔고 나서 떨어질 때 7월 1, 2, 3일에 제가 2차 전지 사세요라고 얘기 18,000원에 샀는데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 26,000원 찍었어요. 날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10시 49분에 여러분께 단톡방에다가 문자를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지금 들어오세요? 예, 다 뿌렸어요. 뭐라 했냐면 2차 전지 광기열인 것 여기까지다. 한 주도 넘기지 말고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 얼마나 갈 건데 에코프로비엠 얼마나 갈 건데 포스코홀딩스 얼마나 갈 건데 넌 왜 다 팔라고 하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선생님은 너무 똑똑하시니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들고 계시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많은 분들께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다 파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그날 한 2시간을 설전했습니다. 단톡방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시 49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 30분을 넘기면서 쏟아지기 시작해서 얘가 반토막 이상 빠졌습니다. 자, 26,000원짜리 ETF가 지금 종가 얼마입니까? 12,000원이네요.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0%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가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투자 매력이 왜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미래 성장할 이야기를 이미 다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테마가 불면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저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얘를 중장기 관점으로 내가 몇 년 끌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12,500원 요 언저리부터는 천천히 매집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얘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점을 찍어달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점 공략을 한번 성공했던 건 여기였거든요. 10월 말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지수가 빵 치고 올라가면 얘 들어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 40%까지 채워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떻게냐면 3박 4일 만에 42% 올랐습니다. 여러분 ETF가 하루에 27%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장대 양봉 이런 게 급락했을 때만 한 번씩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우리가 단기 반등을 할 거냐 말 거냐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자리.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 사야 된다면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섹터에서 단타 치는 것이 어떨까라는 여러분께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주도 섹터를 봤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만약에 반도체는 오르고 있어. 근데 이거 욕 아닙니다. 예, 손가락 하나 들었습니다. 반도체는 오르고 있어. 근데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빠져. 그러면 지수가 어떨까요? 아침에 바짝 올랐다가 빠집니다. 이게 선물 옵션하는 기본이고요. 만약에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둘 다 올라. 근데 2차 전지만 빠져. 상관없어요. 장 올라갑니다. 3개 중에 2개만 올라가면 지수는 상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 중에 2개가 빠지고 하나만 반등해 그러면 내려가다 훅 반등했다 다시 빠지고 내려가다 훅 반등했다 다시 빠지고 이런 지수의 형세를 만듭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을 하기 때문에 이 3개를 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날인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5분 동안 나머지 섹터 얘기만 좀 드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거 BBIG 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종목은 뭐냐면요. 국내 ETF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인데 얘는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해서 BBIG라고 합니다. 이 4개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가 주도 섹터는 아니죠.
근데 2차 전지가 주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차 전지가 치고 날아갈 땐 얘도 같이 올라가겠습니다만 2차 전지가 힘이 없어도 주로 여러분 조정기에 누가 올라가냐면 조정장에 게임주 올라가죠. 인터넷 우리가 AI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게임 산업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2차 전지에다가 나머지 보완 종목들을 같이 붙여놓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ETF인데요. 자, 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얘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 똑같이 지수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요.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바닥 올라올 때 조정장에서 덜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하락이 아닌 가다가 좀 반등했다 조정받고 반등했다 조정할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시장의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데 이 종목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게 되면 앞으로 길게 볼 때 장기 투자로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로 이커머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 322400입니다. 자, 이 종목의 구성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카카오가 19%입니다. 네이버가 19%입니다. 호텔신라, 그리고 이마트, CJ대한통운, 신세계, 그다음에 GS 리테일, CJ E&M, 현대백화점 이렇게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나 살 때 마트 가서 직접 장 보는 확률이 더 많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그냥 포털 사이트 검색해가지고 뭐 비교사 뭐 좀 싼 거 뭐 있지? 검색해서 그냥 바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 경우에는 원래는 마트 가고 시장 가는 파였거든요. 코로나 되고 나서 좀 약간 마스크 쓰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저도 요즘에는 장 볼 때 주문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요. 얘가 포털 사이트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전체 매출을 한번 여러분 단기 순이익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30%에서 50%가 쇼핑몰 매출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라고 볼까요? 얘가 유통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유통 중개 에이전트 회사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전체 매출에서 3분의 1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톡방 운영하는 카카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카카오에서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친구들에게 제 생일이었는데요. 막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뭘 받았냐면 기프티콘이에요. 뭐 먹을 거 주고 뭐 케이크 주고 뭐 빵 주고 뭐 주고 계속 쿠폰들이 오잖아요. 그럼 받아놨다가 하나씩 먹죠. 그래서 이제는 얘도 이런 역할. 그래서 이커머스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시에 싸게만 산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개별 종목으로 제가 작년 1년 동안 대박이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롯데관광개발하고 CJ대한통운이었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에 10,000원 밑에 살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 4일 동안 매수기에 줬다가 팍 치고 올라가면서 78%의 수익을 냈고요. 떨어질 때 10,000원 밑에 사라 그랬더니 사가지고 12,000원까지 20%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9,500원 밑에서 천천히 매집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톡방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사시되 비중 10%만 채워놓고 9,500원을 올라타는 날, 양봉 나오는 날 비중을 20-30% 추가로 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사놓고 그냥 방치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CJ 대한통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요,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문하면은 새벽에 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 못 주문하면 2-3주, 한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지금 CJ 대한통운이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유럽에다 택배망을 깔고 있습니다. 향후에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8만 원 밑에서 7만 원대, 7, 8만 원 횡보할 때, 두세 달 횡보할 때 매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13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차익 실현한 상태고요. 다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얘가 주저앉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없는 사람을 사주려면 이런 종목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우리가 쌀 때 사야 됩니다. 가치 대비 싸야 됩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중에 눌림목일 때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들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시황 얘기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톡방,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을 여러분께 오픈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전부 다 들어오시고요.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부터 시장 이번 1, 2, 3월 달 하락 조정 구간 안에서
괜찮은 종목들 골라놨다가 여러분 다 이렇게 뿌려드릴 테니까 붙들고서 이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2, 3월 달 조정 상승 반복하다가 4월, 5월에 바짝 한번 올랐다가 주저앉고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달리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몸에 힘 좀 빼고 천천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이후부터 3월에서 5월부터 지를 때 그때 비중을 좀 실어가는 종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고요. 아침마다 선물옵션의 타점들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선물옵션 이야기 못 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시황과 선물옵션 그다음에 매매하는 방식 설명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지금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고 싶다,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장자방 전문가님의 무료 톡방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6679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워봤는데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3, 4일간 코스피 단기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점 잡아보면 좋을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주가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한 매매 방법을 위해서 대형주 ETF 매매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전문가님과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주식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의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